예, 장표를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전의 유의사항입니다. 작성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EOT 클레임보다 먼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의 유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통 프로젝트에서 조금 급하게 그러니까 클레임보다는 공정표를 먼저 제출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계약적인 순서는 어떤 임팩트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클레임, 어떤 임팩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협의를 한 이후에 그 협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진행하는 게 원래 이제 순서상 맞고요. 그래서 클레임에 대한 협의를 먼저 좀 우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그 전에 발생했던 지연까지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분리를 해야겠죠. 이전에 발생한 지연과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지연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클레임 작성 시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유의사항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조항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분석 방법을 정확히 선정을 하시고요. 나중에 또 이제 열심히 분석했는데 나중에 또 뭐 이 방법 맞네 저 방법 맞네 이런 논쟁이 오게 되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한 선정 방법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지연 기간의 계산 유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클레임을 작성하다 보면 조금 이제 무리하게 지연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늘리실 때 그 타임바라든지 노티스라든지 그런 문서를 좀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 기간 무리하게 늘렸는데 그 지연의 시작일 전후로 어떤 노티스가 없다면 결국 이제 타임바에 대한 어떤 계약적인 논리로 번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연 기간 계산하실 때는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그런 문서를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그런 상황이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인지 딜레이인지 디스럽션인지 혹은 결합되는 상황인지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정확히 보시고 이거를 딜레이로 풀지 디스럽션으로 풀지 이런 의사결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섞이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피해 유형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디스럽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스럽션은 결국 이제 생산성 저하죠. 그 생산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현상, 그 떨어지는 현상을 분석해 주는 게 디스럽션 어널리시스인데요. 이제 사실은 디스럽션 클레임이 조금 어려운 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산성 관련 자료가 정확히 있는지 어느 정도 레벨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어떤 분석 방법을 적용할 건지 어느 레벨로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료들은 갑자기 내부적인 자료를 쓰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발주랑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가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그런 에비던스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임정주 위원장님께서 관련한 EOT 클레임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장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클레임 내용에 대해서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클레임을 넘어서 분쟁으로 해서 중재까지, 국제중재까지 가게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클레임서를 다시 만들었던 경우가 허다하게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인타이틀먼트 분석일 겁니다. 여러분 클레임의 기반에는 그 인타이틀먼트가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타이틀먼트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클레임 준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석 얘기를 하셨는데 임정주 의원께서 혹시 공사 진행에 따라 가지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석 방법,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을 건데 IoT 관련해서요. 어떤 분석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원 분석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임팩트 에즈 플랜, 타임 임팩트 어나리시스, 에즈 플랜 대 에즈 빌트, 그리고 뭐 CAB, 컬랩스 에즈 빌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프로젝트 중간에는 타임 임팩트 어나리시스라 해서 약간 좀 미래를 보면서 그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시점의 전후를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임 임팩트 어나리시스가 가장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TIA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TIA를 쓰시는데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TI라는 건 이제 미래적인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완료 단계에 가면 사실 TI는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완료 단계 시점에서는 as 플랜 대 as built, 그러니까 계획과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럽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저더 마이라고 해서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 그 상황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기간과 영향을 끼친 기간을 이제 비교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더 마이를 많이 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클레임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실 때 최초의 계획, 또 최초에 우리가 수립했던 입찰 시 혹은 익스큐션 플랜에 제출했던 그런 계획값,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시점, 해당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서 분석하는 게 이제 정확한 분석 방법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